안녕하세요. 세계로 진출하는 보고서 언박싱. 이번 주 진행을 맡은 박혜수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와 아주 먼 중남미 국가들은 어떨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중남미 제약산업과 그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의 진출 전략인데요.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총 6개 중남미 국가의 의약품 시장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멕시코의 의약품 시장 현황부터 알아볼까요? 멕시코의 의약 시장은 무려 세계 15위, 중남미에서는 2위의 큰 규모를 갖고 있는데요. 멕시코의 2020년 의약품 매출액은 전년 대비 7.8% 증가했고 생산량은 연간 4.5%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멕시코 의약품 시장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멕시코의 정부 정책 동향은 어떨까요? 우선 2020년 1월에 멕시코 암노 대통령은 인사비를 창설해서 보건계획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또한 암노 대통령은 멕시코의 제약 시장이 일부 제약사의 독점 체제임을 지적하면서 부패 척결 및 제약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정부 조달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멕시코 정부는 해외 제약사의 원활한 멕시코 진출을 위해 연방 정부가 의약품을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유엔 조달청인 유놉스와 협력해 국가 보건용품 및 의약품 관련 공공 입찰 활성화 등 여러 조치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멕시코의 수출입 규모도 연간 1.8%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입이 77.5%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2020년 기준 수입국 중에 18위를 차지하며 시장 점유율 1.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멕시코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중남미 최대 의약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의 상황을 알아볼까요? 브라질은 세계에서 7위 규모인 의약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세계 5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화 대비 헤알화의 환율 변동 때문에 헤알화 기준 브라질 의약품 순 매출은 11.5% 증가했지만 달러화 기준으로는 14.15% 감소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제약업체에서 외국 기업은 20%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브라질의 정부 정책은 어떨까요? 먼저 서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서민 약국이 있습니다. 간단한 등록을 마치면 약 100여 개 항목의 의약품을 최대 90%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의약품 생산 개발 프로그램인 PDP가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제약업체가 협력해 의약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현재는 정부 사정으로 구조 점검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수수입니다. 이 정책은 브라질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무료로 의사의 진료, 투약, 수술, 의약품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브라질의 수출입 규모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입국 중에 20위이고요. 총 수입액이 전년 대비 21.87%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무려 87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칠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칠레 의약품 시장 규모는 중남미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최근 만성질환 증가 등의 이유로 1인당 평균 의료 소비액은 중남미 내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액 기준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정부 정책은 어떨까요? 먼저 2020년 칠레 피네라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에게 칠레 내 코로나19 백신 임상실험 허가 승인 발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허용, 그리고 의약품 가격 하락을 위해 국가의약품 조달청 세나바스트를 의약품 구매 중개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출입 면에서는 상반된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하며 우리나라는 수입국 중 33위, 그리고 6% 증가한 300만 달러로 집계된 반면에
칠레 의약품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7% 하락하며 우리나라로의 수출도 11% 하락했습니다. 페루의 상황은 어떨까요? 페루의 국내 의약품 판매 규모는 꾸준히 상승 중이며 2020년 통계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 점을 볼 때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정부 정책을 한번 봐볼까요? 올해 1월 페루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산소의 사용을 허가했고요. 작년 5월에는 전국의 모든 약국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료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19년 페루 보건부는 제네릭 의약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44개 의약품의 제네릭 제품 사용을 의무화했는데요. 수출입 상황은 어떨까요? 페루의 의약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 우리나라는 21위 수입국의 기록을 보였고요. 수출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 우리나라는 29위의 순위를 보였습니다. 한편 한국 의약품 수출 규모는 2019년 대비 8% 감소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멕시코 다음으로 중남미 3위 의약품 시장 규모를 보유한 콜롬비아는 어떨까요? 콜롬비아는 완제품과 의약품 원료에 대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의약 시장의 가격을 관리하고 있고요. 제약산업 2032 로드맵을 발표하여 전반적인 의약 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상황은 어떨까요? 작년 콜롬비아의 의약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3% 감소했으며 우리나라는 27위 수입국으로 나타났고요. 한국산 의약품의 작년 총 수입액은 무려 2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콜롬비아의 의약품 수출 규모는 미약하게 증가했으나 주요 수출국이 인근 중남미 국가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의 의약품 시장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약품 산업은 아르헨티나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데요. 아르헨티나 GDP의 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남미 국가에 비해 아르헨티나 기업이 현지 생산하는 의약품 비율이 높은 편으로 총 생산량의 68%로 집계됩니다. 생산 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당뇨, 암, 심혈관 질환, 치매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의약품 생산 및 매출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르헨티나 정부 정책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아르헨티나 보건부는 사회 보장 및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료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아르헨티나 내 생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해외 제약사와 협력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에 최초로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를 현지 생산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수출입 동향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아르헨티나의 의약품 수출은 연간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데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과 수입 모두 적자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입 면에서는 독일, 미국, 프랑스 상위 3개국의 점유율이 무려 42%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남미 6국가의 의약품 시장 현황을 쭉 둘러봤는데요. 과연 각 나라의 의약품 시장에는 어떤 품목을 수출하면 좋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각 나라별 생생한 전문가분들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멕시코 무역관 담당자 송희원입니다. 2020년 멕시코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의약품은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진통제, 기생충약 등이었는데요. 특히 국내 장염 유행 및 식습관으로 인해 소화계의 의약품 판매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렇듯이 멕시코는 의사 처방전이 필요 없고 가격이 저렴한 일반 의약품의 판매가 강세를 이뤘습니다. 멕시코는 또한 낮은 생산 비용과 북미, 남미 시장이 공략 가능하다는 이점을 갖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는데요. 무려 글로벌 제약사 25개사 중 20개사가 멕시코에서 제조 및 유통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백신 및 의약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각 기업의 생산량이 3배 증가했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멕시코의 의약품 생산량은 전년 대비 3% 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팔로 무역관 담당자 신재훈 과장입니다. 브라질의 건강 관련 지출액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의약품 관련 지출은 5%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직, 소득 감소 등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대신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약의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브라질 인구는 고령화로 인해 질병 치료나 건강 유지에 사용되는 의약품 소비가 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의약품 판매량이 전년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제약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 약 생산업체인 EMS가 업체 1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칠레 산티아고 무역관 담당자 김보영입니다. 칠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1인당 소득이 증가를 이루고 있어 특허 의약품에 대한 수요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도 2019년 칠레의 주요 사망 원인이 암 혹은 만성질환에 해당되어 특허 의약품의 시장이 2024년까지 1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허 의약품 외에도 암, 당뇨, 성병 그리고 피임과 관련된 의약품의 정기적인 수요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칠레는 가장 안정적인 정책 환경과 개방된 경제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여러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제네릭 의약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라보라토리오스 칠레입니다. 칠레의 수입액과 생산량은 높은 편이지만 의약품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수입 의존도가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페루 리마 무역관 담당자 김민성입니다. 페루 국민들도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증가하였는데요. 그 영향으로 올해 페루 의약품 시장은 3% 정도 성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약품 수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의 매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에도 페루 국민들의 주요 질환 및 사망 원인인 당뇨병, 호흡기 질환, 암, 심장 질환, 그리고 빈혈증과 관련된 의약품들은 장기적인 수요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페루 의약품 시장에는 200여 개의 제약회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상위 10개사의 판매 규모가 무려 페루 전체 판매 규모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매출을 달성한 제약회사는 현지 기업인 메디파르마라는 기업인데요. 상위 10개 제약회사 중 2개사를 제외하고 모두 외국계 기업인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여러 공장들이 축소되면서 국내 의약품 생산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로 인해 수입산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콜롬비아 무역관 담당자 김하목입니다. 콜롬비아는 1인당 의약품에 대한 소비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립선암과 유방암과 같은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콜롬비아의 특허 의약품과 복제의약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품 위주인 특허 의약품과 현지 제조품 위주인 복제의약품 시장 비중이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콜롬비아의 의약품 원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무역 적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콜롬비아의 의약품 수입 규모는 향후 3년간 꾸준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 무역관 담당자 이하늘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의약품 시장 규모는 증가했지만 경기 악화로 인해 1인당 의약품 지출액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노령 인구와 비전염성 질환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1년에는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중남미 국가들의 시장 전망과 유망 품목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남미 의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의약품 인증 제도 등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역관분들이 각 나라의 인증 제도와 진출 방안에 대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멕시코는 멕시코 보건사나 식약청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위생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이 위생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멕시코 소재 기업 혹은 법정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총 소요 기간은 6개월부터 1년 정도, 그리고 5년마다 위생 등록을 갱신해야 하니 유념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생 등록 외에도 멕시코 표준 규격 놈이 필요한데요. 의약품별로 취득해야 하는 놈이 다르니 사전 체크 필수입니다. 신약의 경우에는 멕시코 신분자위원회와 여러 차례 미팅을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시판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멕시코는 동등하게 인정 가능한 국제 인증이 있을 경우 별도의 위생 등록 없이도 식약청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수입할 수 있게 발표했는데요. 한국의 경우 PICS 의약품 실사 상호 협력 기구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일 동안 빼먹을 수 없죠.
관세율은 품목별로 0%에서 20%로 상이합니다. 브라질은 위생감시국 안비자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건강 및 미용제품, 식품, 화장품 등과 관련된 품목의 인증 등록과 발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비자는 국민의 위생,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제품의 생산과 유통, 작업 환경,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위법 여부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현지 업체 외의 외국 기업은 현지 법인 설립 후 취득이 가능하고 아무래도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쉽습니다. 절차 또한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약업체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이 보관될 장소가 기준을 모두 준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 CBPDA를 취득해야 합니다. 브라질의 관세율은 나라마다 다르며 의약품 평균 세금은 31%로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칠레는 국립의약품청 아나메드에서 칠레에서 유통되는 의약품들의 규제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칠레에서 의약품을 수입 유통하는 업체는 현지 법인이어야 하는데요. 관련된 문서 제출과 절차를 준수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관련 서류와 보건 등록증은 모두 국립의약품청 지코나 시스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칠레의 관세율은 6%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칠레 FTA에 유보하여 아래의 의약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페루에서는 식품의약품관리국 디케미드에서 페루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을 규제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페루에서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이 디케미드에서 관할하는 위생허가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한국산 의약품은 위생허가까지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페루에서 의약품의 관세율은 일반적으로는 6% 정도이지만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 물품, 의료기기 등에 한해서는 일시적으로 관세율 0%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암, 에이즈, 당뇨병 치료 의약품들도 판매세와 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국립식품의약감시원 인비마에서 콜롬비아 내에 유통되는 의약품을 규제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수입 의약품의 경우 3가지 종류의 인증서가 필요하고요. 상업화를 위해서는 위생 등록을 실시해야 합니다. 취득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유효 기간이 5년에서 10년까지 상이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위생 등록에 필요한 비용도 2,600달러에서 최대 9,000달러 정도 필요합니다. 콜롬비아 의약품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5에서 10%이지만 한콜 FTA로 인해 아래 의약품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안맛에서 의약품 인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관세청에 수입자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식약청의 유통 허가 또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맛이 지정한 부속소에 속해 있지 않은데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실행한 임상실험 결과 번역본 등을 지참해서 FSC와 GMP를 획득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유념하세요. 아르헨티나의 관세율은 0에서 14%이며 남미 공동시장 가맹국 외 국가들은 남미 공동 관세와 통계세를 함께 부과하니 아래의 자료를 같이 확인해 보세요. 와,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네요. 중남미 국가들의 제약 산업과 진출 방안을 각 나라의 무역관분들과 알아보는 것으로 너무나 건강했던 오늘의 보고서 언박싱 랜선 여행. 저와 함께 보신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설명란의 링크로 접속하셔서 좀 더 깊고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